안녕하십니까.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강사 윤홍준입니다. 저와 함께 지금부터 출제 경향에 대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쪽에서는요, 이렇게 1장부터 우리 교재 5장까지 있는데, 선생님, 우리 법에서는 6장까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희 5장까지밖에 없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1장,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원래 이제 총칙이라는 1장이 있죠. 색깔을 좀 바꿔서 총칙이라는 1장. 그리고 2장은 뭐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하는 준하는 시설.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시설. 그 다음에 이 3장이 전선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이 전선로가요, 사실상 범위가 굉장히 크죠. 그리고 실제 이제 법의 4장에 전력보안통신시설이라고 있는데, 통신선이랑 전력보안통신설비 전화기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어떻게? 당연히 통신선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선로에 포함을 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4장 같은 경우 조합 옥내 배선, 우리 법에서 이름은 뭐 전기 사용 장소라 그러죠. 전기 사용 장소의 시설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뭐예요? 우리가 조합 옥내 배선이 그 중점이 된다. 우리가 실생활에 하는 조합 옥내 배선 쪽.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이 우리 전기철도 파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1장 그리고 3장 우리 교재 4장이 메인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합쳐봤자 얼마? 그렇죠. 약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를 맞추면은 90점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거를 버리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출제 빈도가 각각의 얼마만큼의 그거를 차지하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총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말 그대로 총칙에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룹니다. 우리가 용어 정리부터 해서 각각의 뭐 접지공사의 종별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우리 총칙에서 배운 거를 3장에도 적용하고 우리 총칙에서 배운 거를 4장에도 적용하고 각종 장에 적용하는 것들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개 이렇게 문항수를 봤을 때 총칙에서는 몇 개? 약 6.6개로 보는 이유가 따로 있죠. 왜냐면은 총칙 자체만으로 문제로 치자면은 사실상 뭐 한 5문제, 4-5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총칙이랑 뭐랑 전선으로랑 엮어서 나오는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다 통합해 보자면은 약 이렇게 6.6개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총칙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쵸. 열심히 하셔야겠죠. 총칙은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2장.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장소의 시설. 그러면은 2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뭐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울타리 담등의 시설. 그리고 우리 각종 보호장치를 해야 되는 그 파트. 그리고 계측장치에 관한 파트. 얘네가 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론들은 조금 뭐 모의모선이나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뭐 절연유의 유출 방지, 이런 것들은 짜투리 이론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뭐 울타리 담등, 다시 보호장치, 계측장치, 이것들은 거의 매 회차 돌아가면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1.5개로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최근에는 이게 거의 2문제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거의 매 회차별로 2문제씩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므로 2장도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 수업을 들으시면서 중요한 키워드는 반드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3장 전선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전선로가 뭘까요? 그렇죠. 전선이 지나가는 길을 말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가공전선로랑 지중전선로가 있어요. 그러면은 가공전선로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 공중으로 떠다니는 전선로예요.
그러면은 지중은 뭐예요? 땅속으로 지나가는 전설로 땅지자 가운데 중, 그쵸? 그러면은 우린 쉬운 한문만 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땅속이냐 공중이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공중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고 실제로 많이 가설이 돼 있죠. 그리고 위험하죠. 왜냐면은 요새 이런 말들 하잖아요. 강남의 대로 같은 데 보면요, 공중을 보면은 전선이 없어요. 다 지중으로 시설했어. 왜? 돈이 좀 많은 동네는 이렇게 지중으로 많이 시설한다는 거죠. 투자 설비비가 대신 많이 돼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직까지는 가공전선로도 많이들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다루는 우리 법에서는 당연히 가공전선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6.7이지만 7 문제라고 본다면요, 5, 6 문제가 가공에 나오고 한두 문제가 지중에 관한 사항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선로를 공부하실 때는 가공 전선로, 그리고 여기에 메인, 그리고 지중 전선로가 서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단원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있죠. 그런데 선생님, 이 중에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 왜? 3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게 나오면은 이번에 이게 나왔다고 다음에 안 나올 일 없고요. 이번에 안 나오면은 얘는 아마 다음 회차에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선생님 이번에 중요한가요? 이런 게 없는 게 바로 몇 장? 3장 전선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3장만큼은 조금 중간중간에 어렵고 복잡하고 막 다양한 수치가 나오지만 3장은 반드시 꽉 잡고 끝까지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4장 옥내배선이죠. 우리가 옥내배선 이러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 근접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옥내배선 파트는 우리가 4개, 4.4개라고 했지만 4, 5개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되겠죠. 많이 나올 때는 6문제까지도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4.4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옥내배선 하면요, 저합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합도 있고 특고합도 있을 거라고. 다양한 배선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실제로 접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저합 옥내 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험에서도 저합 옥내 배선에 관한 게 쫙 하고 나오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법이 저합 옥내 배선에 관한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딱딱딱딱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실생활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러한 거를 다룰 수 있는 파트가 뭐다? 바로 4장 옥내 배선 파트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철도. 전기철도는요, 옛날에 어느 회차는, 어느 연도에는 안 나온 연도도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막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냥 1문제 툭툭 나올 때도 있는데, 최근에는 1문제씩은 꼬박꼬박 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철도는 우리가 중요 쟁점만 딱딱딱딱 정리해서 하루 만에 싹 끝내시는 걸로 준비하시면은 전기철도는 큰 문제 없이 우리 해결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학습 전략을 세워야 되죠. 그러면은 정기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 학습 방법, 한마디로 우리가 사실상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어려운 과목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많은 수험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전기 자기학은 공식이 많아서 어려워요. 그리고 전기기기는 이론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력공학은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전력공학은 배우고 나면은 눈으로 보인대요. 그쵸? 자, 그러면은 설비 기준은 어렵냐 안 어렵냐? 어떤 분들한테 설비 기준은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공대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 쪽에 좀 더 강하긴 하세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요, 순수 한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라고. 노력만 하시면은 점수가 그대로 노력에 반영돼서 나오는 게 뭐다? 설비 기준 과목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점수를 일반적으로 합격자분들은 80점대를 많이 맞춥니다. 75에서 85 사이를 굉장히 많이 맞추세요. 왜? 다른 데서 부족한 걸 여기서 가져가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요, 자, 암기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수험생분들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암기가 약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 번 안 써보고 여러 번 안 외우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계산 문제나 공식 외울 때나 아니면 막 여러 문제 풀 때 시간 오래 걸리는 거.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만큼의 시간을 어떻게 그냥 단순 한글 암기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만큼을 투자했을 때 한마디로 여러분들 가성비 하시죠?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가 좋은 게 사실상 설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한번 읽어보시면서 가성비 좋은 설비 기준을 이렇게 좀 준비를 잘 하셔서 고득점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암기를 선생님 어떻게 암기하나요? 그러면은 뭐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은 뭐 앞자를 따든 암기 방법을 쓰세요. 그런데 이제 저와 함께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은요, 제가 이렇게 막 하다가 강의에 이렇게 뭐 써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절연 내력 시험 전환 뭐 이런 파트들에선 제가 다중접지 0.9이라서 다구리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호장치 같은 데서는 보호장치의 막 파트가 너무 수치가 많기 때문에 키워드 잡아서 우리 같이 찜질방 갔다 들어오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한 다음에 그거에 관한 유사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니까요. 만약에 내가 따로 키워드를 만들 자신이 없다 하면은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게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설비 기준은 어떤 과목이다? 가성비가 나름 뛰어난 과목이다. 물론 뭐 가격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노력 대비 성능이 많이 나오는 그 솔직한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 잘 하시고 너무 막 이 부분 안 중요한 것 같아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제가 만약에 수업을 저랑 같이 들으시면 제가 과감히 이 부분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라는 부분은 공부를 안 하셔도 충분히 80점 이상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열심히 끝까지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